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AI팀에서 캡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빈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션에서 빅시비 캡슐이 무엇인지 그리고 빅시비 캡슐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빅시비와 대학이라는 주제로 빅시비가 사용자와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빅스비를 사용할 때 핸즈온 상황과 핸즈프리 상황에 대해 차이를 설명드리고, 그 상황에서 특히 핸즈프리 상황에서의 빅스비가 지원해야 할 기능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제 캡슐인 영화 예매 캡슐을 이용하여 대화형 인터페이스 만들기를 통해 빅스비 캡슐에서 지원하는 기능과 구현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전 세션에 대해서 또 빅스비 캡슐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이후 세션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캡슐이란 빅스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단위를 말하는데, 사용자의 발화를 입력받아 실제 결과를 보여주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캡슐의 구성 요소는 모델링, 비즈니스 로직, UI, 내추럴 랭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델링은 컨셉과 액션을 구성하는 단계로 실제 발화를 어떻게 처리할지 설계와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의 실제 구현부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로직은 캡슐에서 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UI는 빅스비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 화면과 다이얼로그 문구로 빅스비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하는 다이얼로그와 실제 시각적인 정보를 보여줄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 랭귀지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보캐블러리와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번 세션에서 빅스비와 대화하기는 이 캡슐의 구성 요소에서 어떤 요소에 속할까요? 네, 바로 UI 요소인데요. 이 UI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두 그림은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날씨 캡슐과 스타벅스 캡슐입니다. 내가 빅스비를 통해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말하면 날씨 캡슐은 오늘의 날씨를 브리핑해주고 있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해줘 라고 말하면 어떤 매장에서 주문할지 사용자한테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캡슐의 서비스 도메인에 따라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필요한 입력값을 받도록 사용자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UI의 큰 틀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뷰라고 지칭하고, 그 뷰 안에는 텍스트 영역인 다이얼로그, 그리고 아래에 시각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또한 그 요약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할 TTS도 다이얼로그 요소 안에 속합니다. 이렇듯 사용자는 시각적인 정보로 인해 그 빅스비와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빅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 상황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상황인 핸즈온 상황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핸즈프리 상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핸즈온 상황에서 저의 빅스비 사용자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보이시는 캡슐은 운세 캡슐이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캡슐입니다. 제가 빅스비를 통해 오늘 운세 알려줘 라고 말하면 이 운세 캡슐은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오늘의 운세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상단의 다이얼로그 영역은 사용자가 어떤 발화를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빅스비가 다시 해주고 있고, 하단에는 오늘의 실제 운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UI를 확인하고 내일의 운세 정보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다시 빅스비를 통해 내일은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빅스비는 다시 내일의 운세 정보의 다이얼로그와 빅스비 뷰를 구성하여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들은 사용자와 빅스비 간의 연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꿔봐서 핸즈프리 상황에서의 빅스비 사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핸즈프리 상황은 그야말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빅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스크린을 볼 수도 없고 스크린을 통해 사용자 입력을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오직 빅스비와 사용자는 음성의 대화만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크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때 핸즈프리 상황으로 빅스비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스크린이 없는 스피커와 같은 디바이스에서 빅스비를 사용할 때는 핸즈프리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내 스마트폰은 식탁 위에 놓인 상황에서 내가 하이 빅스비로 호출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핸즈프리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핸즈프리 상황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용자가 스크린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크린 터치를 이용하여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사용자와 빅스비는 음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핸즈프리를 지원하는 상황에 대한 디바이스들은 스크린이 없는 스피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빅스비에서 핸즈프리를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50% 이상이 핸즈프리 상황에서 빅스비를 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핸즈프리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그 정보는 보이는 텍스트 영역이 아닌 TTS 음성 정보로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빅스비는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핸즈온 상황과 핸즈프리에 대한 빅스비의 동작 차이를 다음 표처럼 정의를 하였는데요. 먼저 빅스비 호출에서 핸즈온 상황은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핸즈프리 상황은 하이 빅스비로 내가 음성으로 빅스비를 호출하여 명령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핸즈온 상황은 내가 스크린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스크린에 풀 텍스트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핸즈프리 상황에서는 그 풀 텍스트에 대한 요약 정보를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핸즈프리 상황에서는 내가 스크린 터치로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당 디바이스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져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동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핸즈프리에서 빅스비가 지원해야 할 기능을 다음 4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요약하여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만약 사용자 입력이 필요할 경우 그 입력을 유도하도록 다이얼로그를 구성하여 TTS인 음성 정보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음성 정보를 전달한 사용자는 다시 음성으로 빅스비를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 명령을 빅스비가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핸즈프리 상황에서 빅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스크롤을 할 필요가 없도록 레이아웃 구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캡슐에서는 핸즈온 상황과 핸즈프리 상황을 나누어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view.bxb 파일에서 핸즈온 상황과 핸즈프리를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인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뷰 파일이란 나는 어떤 컨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겠어 라는 의미로, 첫 번째 보이는 코드는 인풋 뷰인데, 인풋 뷰는 그 뷰에서도 사용자 입력이 필요할 때 화면을 구성하겠다는 의미고, 그 아래 매치는 그 입력이 필요한 컨셉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합치면 나는 영화관이라는 컨셉에 대해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화면을 구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뷰 안에서는 그 UI의 요소인 다이얼로그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이얼로그는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if문과 else if문으로 핸즈온과 핸즈프리 상황을 처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if문에서는 핸즈프리라는 변수가 거짓일 때, 즉 핸즈온 상황일 때는 다이얼로그를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구성하여 스크린을 보도록 유도를 하였고,
그 다음 else if 문에서는 핸즈프리 변수가 참일 때, 즉 핸즈프리 상황일 때 검색 결과를 알려드릴게요라고 TTS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렌더는 시각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핸즈프리 변수가 참과 거짓을 나누어서 핸즈프리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의 핸즈프리에 대한 처리입니다. 여기서는 빅스비 컨테스트.handsfree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앞선 뷰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다른 이유는 만약 내가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떤 컨셉과 액션 없이 오직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나는 핸즈프리 상황에서 특정한 API 호출을 통해 요약된 정보만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서비스하실 캡슐에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분기문을 이용하여서 예제 캡슐인 영화 예매 캡슐을 만들어보고 대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 영화 예매 캡슐은 사용자가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영화 티켓을 발급하는 캡슐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영화를 선택하고 영화관 위치를 선택하고 또는 3D, 2D 좌석을 선택하고 시간과 또 어떤 좌석에서 볼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영화랑 영화관 위치를 선택하여 영화 티켓을 발급하는 캡슐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으로 핸즈온 상황과 핸즈프리 상황을 둘 다 고려한 캡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델링 작업이 필요한데 모델링 작업에 앞서 사용자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그림은 핸즈온 상황에서의 영화 예매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가 영화 예매해줘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캡슐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UI를 구성을 하였고, 사용자가 터치로 영화를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 캡슐 동작으로 내 주변의 영화관들을 수집하여 다시 사용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영화관까지 선택을 했다면 영화 티켓이 발급되게 되는데요. 그 영화 티켓 안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영화관과 영화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상황은 빅스비 캡슐에서는 프롬프트 상황이라고 지칭합니다. 특히 영화 예매 캡슐에서처럼 여러 개의 후보들 중 하나의 입력값을 받도록 기다리는 상황이 셀렉션 프롬프트인데요. 이 셀렉션 프롬프트는 영화를 선택하도록 기다리는 셀렉션 프롬프트와 영화관을 선택하도록 기다리는 셀렉션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프롬프트를 위해서 캡슐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제가 실제로 영화 예매 캡슐을 구현하여 액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플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예매 캡슐은 총 3개의 액션이 있는데요. 먼저 영화들을 수집하는 get movie info 액션과 영화관들을 수집하는 get movie serial 액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화와 하나의 영화관을 입력으로 받아 최종 티켓을 발급하는 북 무비 티켓 액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get movie info 액션과 그 상단에 있는 액션에서 만약에 여러 개의 결과값들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빅스비 캡슐에서 사용자 선택을 유도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른쪽 코드인 북무비 티켓 액션에서는 이 각각의 인풋들의 옵션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풋은 영화, 영화관이고 이 맥스 값을 1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 입력값들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빅스비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셀렉션 프롬프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셀렉션 프롬프트는 빅스비 캡슐에 전달하게 되어 사용자 선택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맥스 1 값 아래에 있는 디폴트 이닛이라는 거는 이 인풋에 대한 초기 구성 값을 어떤 액션에 매칭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무비 같은 경우는 get movie info 액션을 호출하여
이 인풋 값들을 이 해당 액션으로 구성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 아래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getMovie Serial라는 액션을 통해 이 영화관에 대한 정보를 아웃풋으로 이 해당 액션인 북무비 티켓의 인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선 설명드렸듯이 모델링과 시나리오 그리고 캡슐의 기본 모델링까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렉션 프롬프트 상황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뷰 구성을 이제 다음에 해야 하는데요. 그 뷰 구성을 위해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인풋 뷰를 선언하고 그 안에 매치인 무비에 대한 컨셉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이얼로그와 레이아웃 부분이 렌더의 기능을 정의하면 최종적으로 왼쪽과 같은 그림으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제 코드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캡슐을 개발하기 위해서 빅스비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델링과 뷰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영화 예매 캡슐을 빅스비.무비로 만들었고 그 안에 모델이 있습니다. 우선 모델에는 액션과 컨셉이 있는데요. 먼저 컨셉을 보여드리면 컨셉은 3개의 컨셉이 있습니다. 영화, 영화관, 티켓이 있고, 먼저 무비에 대한 컨셉은 각각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관 이름, 영화관 포스터에 대한 URL, 예매량, 그다음에 영화 평점이 있고, 영화관에 대한 컨셉은 영화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프로퍼티를 가지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발급할 영화 티켓이라는 컨셉은 하나의 영화와 하나의 영화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고 처리할 액션의 구현문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3개의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getMovie Info라는 액션에서는 아웃풋이 영화관에 대한 컨셉을 아웃풋하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영화관을 수집하는 액션 또한 역시 영화관을 아웃풋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북무비 티켓이란 액션의 디폴트 이닛으로 사용하여 이 해당 액션의 인풋 값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max를 1으로 설정함으로써 인풋 값들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사용자의 선택을 기다리도록 셀렉션 프롬프트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아웃풋인 티켓이 발급되게 되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모델링은 끝났고, 이제 이 맥스1의 셀렉션 프롬프트를 위한 UI 구성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I 구성은 이 리소스 폴더 안에 뷰 파일에서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3개의 뷰가 있습니다. 영화를 입력받도록 기다리는 무비 인풋 뷰와 영화관을 입력받도록 하는 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화 티켓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무비 티켓 뷰가 있습니다. 먼저 무비 인풋 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한 사항의 뷰이므로 인풋 뷰로 선언을 해놓고 그 컨셉으로 무비로 선언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다이얼로그와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최종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제 화면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이미지 카드 같은 경우는 빅스비 캡슐에서 제공하는 빅스비 뷰 컴포넌트이고 화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다이얼로그와 렌더를 구성을 하였고, 북무비 티켓은 최종적으로 사용자 입력 필요 없이 결과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인풋 뷰가 아닌 리조트 뷰로 선언을 하고 다이얼로그와 렌더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비 스튜디오에서는 사용자 환경에 똑같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그 툴로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구성을 보여드리면 왼쪽에 사용자 발화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그 사용자 발화에 대한 실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상단에 내가 어떤 캡슐에서 테스트할 건지에 대한 선택, 어떤 디바이스에서 테스트할 건지에 대한 타겟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 예매 캡슐을 선택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예매해줘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매할 영화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매매할 영화를 선택해 달라고 이제 스크린을 보도록 다이얼로그를 유도하고 있고, 현재 수집된 영화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현재는 셀렉션 프롬프트 상황으로 사용자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하실 때는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 디버그 콘솔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왼쪽에 크게 보이시는 플랜 그래프는 이제 현재 액션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오른쪽에 액션, 컨셉, 뭐 비즈니스 로직, 다이얼로그, 레이아웃, 그다음에 사용자 바라가 최종 어떤 액션에 매칭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버세이션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면, 저는 영화 예매해줘라고 받았기 때문에 최종 골은 빅스비 무비라는 예매 캡슐에 대해서 북무비 티켓이란 액션을 매칭하도록 최종 골이 구성이 되었고, 왼쪽 그림과 같이 플랜 그래프가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화를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겟 무비 인포 액션이 호출되어 실제 결과들은 총 5개의 영화들에 대한 정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들은 최종 골인 북무비 티켓 액션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액션은 아까 제가 설정한 옵션을 1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셀렉션 프롬프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다시 시뮬레이터로 돌아가서 핸즈온 상황이기 때문에 스크린 터치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2를 예매할 영화관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인풋 뷰에서 구성한 다이얼로그와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디버그 콘솔로 돌아가서 이번엔 겟 무비 시리얼이라는 영화관을 수집하는 액션이 호출되었고, 마찬가지로 결과들이 구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북무비 티켓이라는 액션의 인풋으로 전달되는데요.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시뮬레이터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영화관까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액션이 전부 수행이 된 상태이고, 그 수행된 상태에 대한 결과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티켓이 보이고 그 아래에 사용자가 선택한 영화관과 영화가 정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플랜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이제 각각의 인풋 값이 아까는 5개였는지 하나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무비 티켓의 액션의 리절트로 이 티켓이라는 컨셉 안에 하나의 영화와 하나의 영화관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핸즈프리 상황을 위해 지원해야 할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는 핸즈프리 상황에서 영화 예매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겠는데요. 핸즈온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사용자가 스크린을 볼 수도 없고 스크린 터치로 입력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예매해줘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조커 아래의 다이얼로그처럼 5개의 영화를 찾았어요. 조커 이 영화를 예매할까요? 라고 음성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레이아웃은 5개의 영화가 전부 보이는 게 아닌 한 번에 하나의 영화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 명령으로 빅스비한테 다음에 대한 영화 정보를 조회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빅스비 캡슐은 이것을 받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다음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영화인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라는 영화의 정보를 다시 TTS로 구성하여 전달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 싶다면 응이라고 대답할 경우 다시 빅스비 캡슐이 이 명령을 받아 처리하여 그 다음 동작인 영화관을 수집하여 사용자 선택을 기다리는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선 영화 예매 캡슐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떤 캡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페이지 하나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이란 영화 예매 캡슐에서는 하나의 영화를 뜻하는데요. 이 아이템들이 여러 개 모여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자에게 한 번에 보여줄 아이템 개수를 정의하는 단계이고요. 그 아이템과 페이지에 대한 요약 정보를 TTS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음성 정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과 페이지를 사용자 음성 명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을 빅스비 캡슐이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처럼 사용자가 다음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캡슐 동작은 페이지 2에 대한 아이템 구성을 다시 하여 사용자한테 화면을 구성하여 전달해야 하고 다이얼로그 또한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여 첫 번째 거라고 말을 하게 되면 빅스비 캡슐은 이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아이템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말씀드린 이런 기능을 위해서 빅스비 캡슐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내비게이션 모드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모드는 아이템과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리드 1과 리드 매니, 그리고 그 아이템과 페이지에 대한 요약 정보를 다이얼로그로 구성을 해서 TTS로 전달할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과 페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커맨드 명령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예매 캡슐에서 핸즈프리 상황을 위해 이 내비게이션 모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뷰에서 이제 핸즈프리 상황을 따로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핸즈프리 변수가 참일 때 분기문을 만들어 놓고 내비게이션 모드 기능을 사용하여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컨셉은 리드 1으로 설정하여 한 페이지에 한 개의 아이템만 보여주겠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리스트 서머리는 아웃풋에 대한 요약 정보로 현재 아이템이 총 몇 개 검색되었는지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구성하여 몇 개의 영화를 찾았어요 라고 다이얼로그 구성하여 사용자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지 컨텐트인데요. 페이지 컨텐트는 현재 페이지에 대한 다이얼로그 구성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 셀렉션 퀘스천이라는 기능은 이 영화로 예매할까요? 라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하여 사용자 입력을 유도하는 다이얼로그를 음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더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현재 페이지가 첫 번째이면 발생하는 다이얼로그로 첫 번째 영화입니다 라고 다이얼로그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조커는 현재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전 영화 보여줘 라고 말을 해도 더 이상 보여줄 영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언더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발동하여 해당 다이얼로그를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반대인 상황으로 현재 페이지가 마지막이면 발생하는 다이얼로그입니다. 그 다음의 기능으로 이제 페이지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구성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아이템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구성하기 위한 기능인 where each라는 키 안에 스포큰 서머리를 선언함으로써 현재 아이템이 어떤 정보인지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큰 서머리는 안에 밸류 값이 item.moviename이라고 선언하여 현재 영화 정보를 사용자한테 다이얼로그로 전달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영화에 대한 컨셉은 영화 포스터에 대한 URL, 영화 이름, 예매율 정보, 평점이 있는데 사용자한테 영화 이름만 전달하면 그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저는 무비 네임만 전달하도록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할 다이얼로그는 다음과 같은데요. 리스트 서머리인 몇 개의 영화를 찾았어요 라는 다이얼로그와 현재 아이템의 정보인 스포큰 서머리,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유도하는 다이얼로그인 아이템 셀렉션 퀘스천 기능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5개의 영화를 찾았어요. 조커 이 영화를 예매할까요? 라고 사용자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영화관에 대한 이제 다이얼로그 구성인데요. 앞선 설명드렸듯이 내비게이션 모드와 스포큰 서머리의 기능과 별 차이가 없고, 저는 이때 리드 1이 아닌 리드 매니로 설정하여
한 페이지에 여러 아이템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는 한 페이지에 보여줄 아이템의 실제 개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3으로 설정하여 한 페이지에 3개의 아이템을 보여주겠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내 주변의 영화관들은 10개가 될 수 있고 이제 20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하나의 영화관을 알려주는 것보다 한 페이지에 3개의 영화관이 알려주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서비스 하시는 캡슐의 도메인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관의 TTS 문구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서머리와 스포큰 서머리, 아이템 셀렉션 퀘스천 다이얼로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다이얼로그가 구성되는데요. 주변에 5개 영화관을 찾았어요. 메가박스 북수원, CGV 영통점, 롯데시네마 수원역, 어떤 영화관을 예매할까요? 라고 해서 스포큰 서머리에서는 현재 아이템에 대한 정보의 다이얼로그인데 한 페이지에 3개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전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앞선 설명에서 페이지와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페이지와 아이템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 그 아이템과 페이지를 사용자 음성 명령으로 컨트롤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인 내비게이션 커맨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맨드들에 대한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파란색 하이라이트처럼 다음, 이전, 응, 취소처럼 일반적인 캡슐에서도 사용될 만한 커맨드들이 있고 오른쪽에 초록색 하이라이트처럼 첫 번째 영화 선택, 다음 영화관 보여줘처럼 캡슐 도메인에 특화된 커맨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의 일반적인 커맨드들은 이미 빅스비 플랫폼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캡슐을 개발하실 때 따로 정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developer.com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빅스비 캡슐에 특화된 명령들을 위해 캡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navigation.bixby 파일을 생성하여 그 안에 내비게이션 커맨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 서포트를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안에 어떤 사용자 명령을 지원할지에 대한 컨셉인 매치 부분을 연결하여 그 안에 내비게이션 커맨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사용자 명령인 next, 그리고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명령인 previous,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정보를 다시 TTS로 전달할 repeat, 그리고 어떤 아이템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select none이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보여지는 아이템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명령으로 아이템 셀렉션 컨퍼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안에 리스폰스로 사용자가 할 법한 바라들을 개발자가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컨셉은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키워드로 다 작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의 기능으로 오디널 셀렉션 패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수와 기수에 대한 명령인데요.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커맨드입니다. 따라서 아래 그 명령처럼 첫 번째 영화관 선택, 첫 번째 영화관 선택해줘처럼 서수에 대한 명령을 미리 정의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기수에 대한 명령인 1번 영화관 선택, 1번 영화관 선택해줘처럼 명령을 미리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서수와 기수에 해당하는 것은 biv.core라는 라이브러리 캡슐을 이용하여 각각의 오디널 셀렉터 컨셉과 카디널 셀렉터 컨셉으로 매칭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빅스비 디벨로퍼.com의 가이드가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명령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핸즈프리 상황에서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링을 건드리지 않고 저는 인풋 뷰에서 핸즈프리를 위한 상황을 분기문을 통해 개발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 작성해 놓은 코드는 핸즈온 상황이기 때문에 핸즈프리 변수가 거짓일 때 분기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핸즈프리 변수가 참일 때로 선언하여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 모드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뷰는 영화에 대한 뷰이기 때문에 리드 1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의 전체 요약 정보인
리스트 서머리에 대한 다이얼로그,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요약 정보인 페이지 컨텐트,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인 스포큰 서머리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구성을 하였고,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핸즈프리 상황과 핸즈온 상황을 나누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한 페이지에 3개의 아이템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리드 매니로 선언을 해놓고 페이지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입력을 위해 내비게이션이라는 폴더 안에 navigation.bixby 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할 만한 바라들을 미리 정의를 해 놓는데요. 영화관에 대한 컨셉의 내비게이션 커맨드들은 다음 영화 보여줘, 이전 영화 보여줘, 이제 뭐 이 영화 예매하지 않을래라고 미리 정의를 해 놓았고,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이 넥스트와 프리비어스 기본 커맨드들에 대해서 작성해 놓았고, 이때는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디널 셀렉션 패턴즈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서수, 기수에 대한 명령을 미리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영화 예매 캡슐을 전부 다 구현하였고 핸즈온 상황과 핸즈프리까지 고려한 영화 캡슐을 만들었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라는 창에서는 핸즈프리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핸즈프리를 체크를 해놓으시면 핸즈프리 상황에서 테스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영화 예매해줘라고 하게 되면 5개의 영화를 찾았어요. 조커, 이 영화로 예매할까요? 아까와 다르게 TTS로 요약 정보가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고, 지금 보이시는 뷰도 사용자가 스크롤을 할 수 없게끔 레이아웃 구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을 터치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내비게이션 커맨드로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커맨드는 빅스비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커맨드를 사용하여 다음 영화에 대한 정보 요청인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이 영화로 예매할까요? 요청을 하게 되면 빅스비 캡슐은 이를 받아서 다음 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응이라고 메가박스 복수원, CGV 영통점,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수원역, 어떤 영화관으로 예매할까요? 주변 세계의 영화관을 찾았어요. 메가박스 복수원, 제가 두 번을 CGV 입력해서 영통점, 롯데시네마 수원역, 어떤 영화관으로 예매할까요? 네, 다이얼로그가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관에서 마찬가지로 한 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3개의 아이템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는 제가 캡슐 도메인에 맞게 구성한 내비게이션 커맨드로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화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 서수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영화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관 선택.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 페이지의 첫 번째 아이템이 선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영화 티켓이 발급되게 되는 시나리오로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빅스비와 대화하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핸즈프리 상황과 핸즈온 상황에서의 빅스비가 왜 화면을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유와 그 상황에서 빅스비 캡슐이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비게이션 모드를 이용하여 페이지 아이템을 다루고, 그 페이지 아이템의 다이얼로그를 구성하고, 또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인 내비게이션 커맨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비스 하실 캡슐에 대해서 이 핸즈프리 상황을 고려한 캡슐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